가슴이 처졌어 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도대체 가슴의 본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걸까? 이런 것조차도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정상이다, 나는 뭔가 비정상이야, 나는 안 예뻐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바라는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고, 뭔가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은 비정상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볼 때 이제 유두를 중심으로 상부가 있어야 되는 거, 하부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한 최소 반반은 돼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서 윗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꺼지거나 특히 이제 출산 후에 꺼지게 되면, 또 요즘은 살이 많이 쪘다가 다시 다이어트 되면서 이제 빠지게 됐을 때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아랫부분보다 적게 되면 사람들은 다 가슴이 꺼졌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꺼졌는데 거기에 유두의 위치조차도 가슴 밑선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정말 내 가슴은 처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유륜의 위치가 너무 이제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를 다시 제 자리로 올려주는 것을 저희가 가슴 거상 수술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볼륨을 내 유선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보형물로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로 오히려 이렇게 이 자금하고 봉긋한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슴이 처졌다라고 하는 거에도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처지고도 하늘이 무너진 듯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처져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 오셔서 막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셔도 저희가 꼭 수술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이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정상 범위로 다시 올리는 것이 가슴 거상 수술이거든요. 이때 유두유륜의 위치가 가슴 밑선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위가 꺼지고 내가 할머니 같아졌어 라고 생각해도 가슴 밑선보다 위에 있게 되면 그거는 보통은 이제 유두유륜의 위치로서는 정상 범위라고 보고 1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슴 밑선과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한 2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1도, 2도는 굳이 절개까지 해가면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이제 3도가 되면 밑선보다도 더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4도면 완전히 이게 발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많이 처진 것이라서 3도나 4도는 반드시 절개를 이용해서 유두의 위치를 완전히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슴이 청소년기에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본래는 남자나 여자아이나 똑같이 이렇게 등 같았었는데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이제 가슴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윗가슴부터 발달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윗가슴이나 유두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점점 위는 꺼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그러고 나서 살이 확 빠졌을 때 위가 훅 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지방으로 찾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했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또 훅 꺼지게 되고, 그래서 체중의 변화나 임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윗부분이 점점 이렇게 이 아랫부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그 상태를 저희가 윗부분이 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윗볼록, 또 아니면 뭐 봉긋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와 아래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슴이 크다고 하더라도 윗부분이 없게 되면 내 가슴은 너무 할머니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윗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보형물을 넣는 방법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 유선으로 유선을 재배치해서 올려주게 되면 오로지 이물질이 없는 내 조직으로 마치 확대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거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유두유륜의 위치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유두유륜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 어깨와 팔꿈치, 그 사람의 키, 흉곽의 둘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유두유륜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또 같은 사람에서도 이 밑선의 위치가 아래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경우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유두유륜이 있어야 하는 그 위치에 가까이 놓이게 하는 것이 가슴 거상 수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아무래도 절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절개를 유륜만 해서 올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자형이나 O자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유륜 절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얼핏 보기에는 처진 게 얼마 없어 보여도 피부에 탄력성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안에가 아주 무거운 유선 실질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렸을 때 직후에는 좋아 보여도 피부가 장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영어로는 핫케이크 변형, 또 우리 한국말로는 호떡 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납작하면서 퍽퍽지만 이런 가슴이 돼서 오히려 흉터의 절대 길이는 적을지 몰라도 이 가슴의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유륜 절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아주 한정된 사람에서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누구나 내 친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전 아직 20대인데 아래 흉내는 거는 걱정돼요, 유륜으로만 안 돼요 라고 하다 보면 큰 후회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륜은 막 호떡같이 된대, 이상하대 라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유륜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분이 비후성 반응 경향이 심하고 이게 해도 빨간 흉터가 잘 생길 사람이고, 피부는 굉장히 탄성이 좋고, 안에가 만약 가벼운 지방형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런 모든 여건들이 됐을 때는 그분은 오히려 유륜 절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무조건 좋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 방법만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 상태, 유선 상태, 나이, 가임 여성인가, 체중이 얼마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이 사람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 절개. 유륜을 절개하고 수직으로 4에서 5cm 정도를 다시 절개를 가하여 유방의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쉽고, 큰 가슴을 가진 경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수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륜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유륜과 아래까지 해서 막대 사탕 모양이거나 숟가락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유륜과 수직과 횡절개를 해서 O자형 절개로 할 수가 있으세요. 그게 가장 흔히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U자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널리 쓰이는 방법이 한 이 정도인데, 보통 사람들이 흉터가 적어서 이 수직절개는 하고 싶어요. 근데 수직절개는 조금 줄일 때만 좋고, 충분한 양을 여한 없이 줄이려면 O자형을 해야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는 말이지만, 이 일자형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자형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큰 경우 O자형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 O자형이 굉장히 예측 가능도가 높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아도 그 비슷한 결과를 내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자형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의사가 충분히 숙련돼 있고 이 혈관 상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아무리 큰 가슴도 수직절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절개라는 것은 단순히 흉터를 줄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가슴이 큰 사람은 밑선이 굉장히 배꼽 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배꼽 쪽으로 내려와 있는 밑선을 교정해서 가슴의 전체 각도를 옆에서 봤을 때 위 볼륨을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웠을 때도 가슴이 그냥 줄어서 이제 가슴이 등같이 됐어요, 가슴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우면 완전히 하나도 없고 옆으로 빠지면 굉장히 그것도 기괴해지거든요. 그럴 때 누웠을 때도 가슴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에 이 수직절개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의할 것은, 수직절개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 방법이 매우 다르세요. 그래서 수직절개 안에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직절개를 하고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수직절개를 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은, 이 밖으로 내는 결과선은 이 수직의 위치는 비슷하지만 그 안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재로 한옥을 지을 수도 있고 벽돌로 양옥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두 개는 결코 나쁜 답이 아니고 매우 좋은 답이지만, 설계 도면도 틀리고 기술도 틀리고 재료도 틀리고 마지막 모양이 틀리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같은 수직절개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O자형 절개. 로 유두에서 가슴 밑주름까지 O자형으로 절제한 후 유선 조직과 지방,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흉터가 한글 O자와 비슷하게 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많은 양의 유방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두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가슴 밑에 보기 싫은 수평 방향의 흉터가 남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슴 아래 부위만 처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슴이 이 O자 절개를 할 정도가 되면 가슴 축소 수술이 되게 동반되는 가슴 거상술인 거거든요. 가슴 축소는 되게 크기를 줄인다는 의미의 수술과 유두유륜을 위로 올린다고 하는 것을 거의 동시에 두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을 보통 말하게 되고요. 이때 이 유두유륜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O자형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마도 전문의 시험에 가슴이 큰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수술의 수술 계획을 쓰시오 하면 O자형 절개 방법이 아마도 정답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O자형은 좋을까라고 보면 O자형은 예측 가능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큰 아주 괴사와 같은 그런 재앙 같은 합병증을 피하는 상황에서 이 O자형이 산수적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양인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결혼도 안 한 이제 아직 가입 여성이고 20, 30대 젊은 여성이라면 가슴을 이렇게 횡단하는 흉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이 될 수도 있으세요. 또 우리가 보통 서양 교과서를 예전에 기준으로 수술했었기 때문에 백인의 피부 상태와 동양인의 피부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동양인은 굉장히 흉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새살을 만드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인은 굉장히 비후성 반응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흉터의 절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O자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직 절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진 가슴은 항상 꺼진 가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처지기만 한 가슴이 없고 되게 꺼짐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처짐은 유두유륜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꺼짐은 단순히 유두유륜의 위치를 올린다고 해도 굉장히 좀 너무 빈약하고 그 꺼짐을 어떻게 충만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보형물이 될 것이고요. 근데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생각보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형물은 너무 무서워요 할 건 없고, 보형물을 잘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거상술과 보형물을 같이 수술할 때는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세요. 우리가 보형물을 써서 하는 수술에 위험 부담이 10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처진 가슴을 올리는 수술에도 위험 부담이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걸 그럼 동시에 해야지 꺼짐도 보형물로 채워주고 또 처짐은 거상술로 옮겨주는 동시에 수술을 받아서 내가 이번에 큰맘 먹었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해야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두 가지의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20가지의 부작용만 감수하면 되느냐가 아니고, 동시에 할 때 10 곱하기 10, 100가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가슴을 전공하시는, 가슴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형물 수술은 그 어떤 수술보다 초멸균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유선을 건드리는 수술은 유선 자체가 많은 박테리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처음에는 모양이 그럴듯하고 좋은데 이게 하면서 구형우측이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둘 중에 처짐이 더 심한지 꺼짐이 더 심한지를 봐서 어느 한쪽을 먼저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럴 때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내 유선을 이용해서 꺼짐을 같이 교정해 주게 되면 우리가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해결이 되게 되고, 마치 거상 확대술처럼, 확대술인데 내 유선을 이용해서 유선 재배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수술을 하는 거지만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유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는 꺼짐 수술, 또 내 유선으로 해서 내 유선을 마치 보형물처럼 위의 위치에 심어줘서 하는 유선 재배치의 거상 확대술, 이렇게 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이물질을 내 몸 안에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선 거상술을 할 수 있는 환자라면 정말로 학문적으로 많은 큰 의학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일부 환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심할 것은 그런 사람은 매우 극소수세요. 대부분의 사람에서 그냥 이 사람은 지방 흡입으로 좋아지지 않을 사람인데 그냥 좀 간단하고 흉터가 안 나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흡입을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거상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피부 탄성이 아주 좋고 안에 유선 실질이 거의 그냥 지방으로 되어 있고 체지방이 많고 처짐의 정도가 2도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한 50명에 한 명이 되기 어렵다는 거. 저희한테 오는 수많은 가슴 축소, 가슴 거상 수술을 하려 오는 사람 중에 한 50명에 한 명이 이런 사람이 될까 말까고요.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유두유륜이 쳐져 있고 또 안의 상태가 유선 100%로 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유선으로 아주 치밀한 조직인 유선으로만 된 사람이라든지 또 피부가 아주 종이처럼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탄성이 전혀 없고 이런 분들에서는 지방 흡입을 했다가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중에 내가 이거는 결국은 거상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마음 먹고 거상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수술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괴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이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내가 단순히 지금은 돈도 많이 얼마 없고 흉터 내는 것도 그냥 겁나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수술로 간단하게 흡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내가 지방 흡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세상에 없죠. 우리 가슴 거상 수술을 한다는 것도 다른 어떤 수술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상 수술은 일반적인 모든 외과 수술과 똑같이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출혈도 생길 수 있고 흉터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오래오래 낫지 않으면서 아주 더디 느리게 낫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양이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괴사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동안 수술, 쌍꺼풀 수술 이런 거는 정말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가슴 거상 수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병원에서만 할까라고 하면 괴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괴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괴사는 우리 조직 중에 어디든 혈관 공급을 부족하게 받으면 그 부분의 조직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저기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내 앞마당에 옮겨 심고 싶은데 그때 뿌리를 얼마나 어떤 상태로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를 다 가져가도 100% 죽게 돼요.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적게 가져가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딱 얼마만큼의 뿌리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내가 새로 심겨진 내 정원에서 그 나무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디든 그 뿌리가 생명의 어떤 근원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내 생명선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혈관 공급을 받으면 다 낫게 되어 있고 혈관 공급을 못 받으면 그 조직은 그냥 죽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슴 거상이라는 건 이렇게 처져 있는 가슴을 위치를 이동해서 새롭게 심는 거잖아요. 이때 내 그 조직이 혈관 공급을 건강하게 잘 받게 되면 새로운 위치에서도 잘 새로운 모양으로 잘 살아갈 것이고 그때 이 혈관의 공급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사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여주세요. 많이 줄이는 게 가성비가 더 이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얼마만큼의 이 뿌리를, 얼마만큼의 혈관을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의 최종 모양에 많은 큰 결정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처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유두유륜이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보통 가슴이 처졌다고 많이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슴 거상 수술을 하는 거에는 유두유륜의 위치, 레벨을 자기 위치로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륜의 위치를 내 위치로 올리는데, 그럼 어디가 정상이에요? 최대한 올려주세요. 막 한이 맺혔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귀개하고 그 후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올릴 때 내 어깨 높이, 팔 길이, 팔꿈치의 위치, 내 전체 키, 그리고 내 가슴 밑둘레가 어디 있는지, 가슴 밑선이 어디에 있는지, 가슴 밑선이 굉장히 위에 있는 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분도 있어요. 배꼽 쪽으로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 또 이 사람의 배꼽의 위치, 그리고 체중이 얼마인지, 또 이 전체적인 이 흉곽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서 어느 위치에 유두유륜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설계 도면을 그려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